안녕하세요. 신길종합사회복지관에서 마련한 온 동네 온 마음 프로젝트에 오신 부모님들 모두 환영합니다. 강의 시작 전에 제 소개부터 잠깐 드리면요. 저는 현재 퍼나트의 심리상담센터 대표이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그리고 양천구, 은평구, 포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외에도 다수의 기관에서 20년째 교육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문유숙 강사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신길종합사회복지관 채널에서 우리 부모님들을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총 7회에 걸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 양육의 고수가 되는 비법을 알려드릴 계획인데요. 1강의 주제는 자녀와 어떻게 대화하면 술술 잘 통할까 입니다. 며칠 전에 중학생 아들 둔 어떤 어머님께서 이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온 아들을 보니까 반가워서 아들 오늘 급식은 잘 먹었어? 메뉴는 뭐였어? 라고 물었더니 몰라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엄마는 어이가 없죠. 그래서 좀 유머를 섞어가지고 아니 어떻게 3시간 전에 먹은 메뉴를 모를 수가 있어. 너 까마귀 고기 먹었어? 라고 다시 물었더니 아들 왈 몰라 모른다고 이렇게 짜증을 확 내면서 방으로 들어가더랍니다. 지금 이 사연을 듣고 우리 집에도 그런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 자녀는 대부분 초등 5, 6학년 또는 중학생이고요. 어머 우리 애는요 오늘 급식 반찬에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 나왔다고 먼저 와서 얘기해줘요 라고 자랑처럼 말씀하시는 분들 자녀는 대부분 초등 저학년이고요. 그럼 대답조차 없는 자녀 연령대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입시로 예민한 고등학생 자녀들입니다. 이 시기에는 자기가 원하는 질문 아니면 몰라 귀찮아 아니 이렇게 대답할 때가 많죠. 서로 소통이 안 돼서 말다툼을 할 때도 많고요. 자 이렇게 자녀랑 말이 잘 통하지 않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어느 가정에서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하시는 양육 고민이고요. 그런데요 요즘 특히 더욱더 자녀랑 대화하는 게 힘들다고 하소연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으세요. 그건 아이들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럴까요? 네, 생각하시는 이유가 맞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코로나 시국이잖아요. 집콕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서로 가족끼리 부딪힐 때가 많아졌어요. 그거 아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 자식 간이라도 아침에 헤어졌다가 저녁에 다시 만나야 더 반갑고 사랑스럽습니다. 즉 잠시 일찍 다시 모여 이런 과정이 있어야 함께하는 시간이 더 소중하고 좋다는 거죠. 하루 종일 붙어 있어 봐요. 좋은 건 잠깐이고요. 못마땅한 것들이 자꾸 눈에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꾸 잔소리가 나갈 수밖에 없고요. 2번째 이유는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문화가 너무나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부모 세대는 디지털 이주민, 자녀 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 즉 디지털 원주민이라 그래서 부모님과 태생 자체가 다릅니다. 문화뿐만 아니라 사고방식과 생활방식도 다르니까 조금만 차이가 나도요 꼰대 부모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엄마 아빠랑은 말이 안 통해서 답답하다고도 그냥 아우성입니다. 실은 저도 아들 하나를 둔 학부모인데요. 아마 자녀랑 술술 잘 통하는 대화법을 알지 못했다면 아들하고 무진장 많이 싸웠을 것 같아요. 제 아들도 한때는 몰라 귀찮아 이런 스타일이었거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아이들이 말하는 몰라가 진짜 모르겠다가 아니라 말하기 귀찮아 중요하지도 않는 걸 왜 자꾸 물어봐 라는 뜻이라는 거. 그래서 저는요 웬만하면 질문을 잘 안 합니다. 애정과 관심의 표현으로 물어봤는데 뚝 잘라 말하면 저도 기분 나쁘거든요. 얘가 날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이쯤 되면 요즘 애들은 부모랑 말하는 걸 싫어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2016년에 여성가족부에서 학부모와 자녀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 자, 대망의 1위 뭐였을까요? 신기하게도요, 아이가 말하는 부모가 말하는 좋은 부모가 딱 일치했습니다.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고 대화를 많이 하는 부모가 모두가 바라는 좋은 부모였거든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아이들도요, 부모님과 소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단, 전기가 찌리릭 통해야 전구에 불이 반짝 들어오는 것처럼 소통 코드가 서로 잘 맞아야죠. 도란도란 피어난 대화의 꽃이 잘 유지되려면 소통의 기술을 다양하게 발휘하셔야 하고요. 이게 바로 삼통대화법입니다. 지금부터는 삼통대화법 차근차근 하나씩 소개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비법은 자녀가 싫어하는 소통 유형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것만 안 쓰셔도 자녀와 최소한 말다툼은 덜 할 수 있거든요. 8가지가 있는데 뭔지 궁금하시죠? 첫째는 명령 지시형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공부해, 밥 먹어, 숙제해, 동생한테 양보해. 그런 식으로 너 엄마한테 말하지 마. 뭐 이런 거요. 다음은 경고, 주의, 위협입니다. 아이 정신 차리라고 이런 식으로 경고, 주의하시는 분들 많죠? 그딴 식으로 살면 너 커서 노숙자 된다. 한 번만 더 그러면 집에서 쫓아낼 거야. 쫓아낸다는 협박 이제는 하지 마세요. 초등학생 자녀한테는 통하는데요. 중학생 자녀들은 쫓아낸다 그러면 진짜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부모님만 고생이에요. 다음은 훈계 설교입니다. 자녀들이 보통 이제 꼰대 부모님 화법이라고도 하죠. 어른을 보면 인사를 해야지. 예의를 지켜야지.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나 때는 말이야. 나 때 부모 아시죠? 다음은 충고 해결책 제시입니다. 아이고 그런 일이 있었구나. 선생님하고 의논해보지 그러니? 그러지 말고 다른 친구를 사귀어봐. 그런데 여기서 생기는 현장 궁금증. 아니 훈계 설교는 애들이 싫어하는 잔소리니까 그렇다 치고 충고랑 해결책도 안 하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부모님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 조금 있다가 소개하니까 조금만 더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다음은 자녀랑 말다툼으로 가는 지름길 꼬치꼬치 따지기입니다. 자, 누구 말이 맞는지 따져볼까? 다음은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마음의 상처를 입는 비난, 비판이고요. 너 바보니? 똑같은 문제를 계속 틀리게? 아유, 진짜 안심하다. 그러니까 네가 맨날 그 모양 그 꼴이지. 이런 말도 너무 듣기 싫어.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아주 환장하는데 좀 오래 하고 있으면 이런 말이 막 절로 나가죠. 아유, 스마트폰에 미쳐가지고 그냥 스마트폰 중독이네, 중독이야. 마지막 유형은 비교입니다. 옆집에는 안 그러는데 너는 도대체 왜 그러니? 어떠세요? 어머 선생님 이거 제가 평소에 아이한테 늘 쓰던 말인데요 라고 하시는 부모님 계시죠?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안 쓰시면 되고요. 대면 강의 때 보면 다들 몇 개씩은 해당되시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왜 이 대화법을 우리 아이들이 싫어하고 썼을 때 효과가 없냐는 것이죠. 이해하기 좋게 제가 자료 화면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동 청소년기 자녀들은 특성상 어떤 일을 시키면 자유의지와 선택의 자유 때문에 반대되는 일을 하고 싶은 강한 저항과 충동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나 교사가 지시 또는 명령을 강하게 할 때 더 반발하고 말을 안 듣는 것이죠. 이해하기 쉽게 현장 사례를 들어볼게요. 어떤 아이가 이제 스마트폰 좀 보다가 이제 좀 공부랑 숙제를 해야지 하고 이제 스마트폰 딱 내려놓고 책을 딱 펼쳤는데 이제 부모님이 간식을 들고 들어오면서 아우 이제 좀 공부랑 숙제 좀 해야지 했더니 순간 너무 하기 싫더래요. 그래서 책을 딱 덮고 왜 지금 해야 돼? 싫어 이따 1시간 후에 할래. 이렇게 청개구리처럼 굴었다고 합니다. 이제 좀 우리 아이들의 심리 좀 이해가 가시죠? 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양육 팁이 우리 자녀들이 혼낼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심리적 반응을 보이냐면요. 당황, 위협, 확신, 혼란이 가중되고 절망, 냉담, 무기력, 슬픔, 거짓말, 회피 등 이런 반응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추궁하면은 거짓말을 하고요. 몰라, 귀찮아. 이것도 좀 회피의 반응의 일종이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자녀랑 대화할 때 삼통대화법을 쓰시면 좋은데요. 어떤 건지 궁금하셨죠? 첫 번째,
수용화법입니다. 두 번째는 자녀와 교감을 이루는 적극적 듣기고요. 세 번째는 나 메시지로 전달하기입니다. 혹시 이거 아세요? 자녀의 마음을 여는 기적의 용어 5글자인데 좀 부모 교육 많이 받아보신 분들은 잘 아시던데 네, 모르시겠다고요? 아시겠다고요? 네. 정답 알려드리면 그렇구나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구나가 바로 수용화법이에요. 자녀가 무슨 얘기를 하든 그렇구나 하고 자녀가 얘기한 걸 그대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좀 현장 사례를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가 볼게요. 아이가 갑자기 좀 싸우고 들어왔어요. 보니까 그리고 막 씩씩거리면서 하는 말이 엄마 나 친구랑 싸웠는데 내가 걔 좀 때렸어. 그래서 엄마 내일 학교로 오래. 이럴 때 그냥 바로 내가 화가 나셔서 왜? 무슨 일로 싸웠어? 이렇게 왜라고 먼저 이유를 물으시면 우리 아이들 아까 어떻게 반응한다 배우셨죠? 그렇죠. 당황스러운 나머지 또 혼낼까봐 거짓말을 합니다. 즉 내가 욕을 좀 해서 걔가 때렸고 그래서 나도 때렸고 그래서 같이 싸웠는데 내가 욕한 걸 쭉 빼고 그냥 완전히 피해자인 것처럼 걔가 때려서 나도 방어하느라고 때렸지. 뭐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면은 이제 쌍방과실이었다든가 이렇게 되는 거죠. 수용화법이 그냥 그렇구나. 뭐 이렇게 받아주는 건데 이 수용화법이 왜 중요하냐면 무슨 말을 하든 바로 왜라고 이유를 따져 묻지 않고 그렇구나 라고만 받아줘도 일단 내 의견이 부모님께 받아들여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이들이 한결 이렇게 좀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할 준비가 되거든요. 한번 제가 예시를 더 내볼게요. 이제 아이랑 밥을 먹는데 아이가 갑자기 요즘 뭐 이런 이제 코로나 블루도 있고 이런 얘기하는 아이들 많습니다. 엄마 나 학교 정말 가기 싫어. 자퇴하면 안 돼? 이렇게 물었을 때 무슨 소리야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고 왜 무슨 일 있어? 뭐 이렇게 물으면은 진짜 속마음을 알 수가 없죠. 이럴 때 수용화법은 그렇구나 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부터는 그렇구나 입에 달고 사시면 많이 이제 좀 진짜 효과가 있구나 이런 걸 느끼실 텐데 그렇구나 네가 지금 자퇴하고 싶구나. 어느 날 갑자기 엄마 나 살기 싫어. 그럴 때 그렇구나 네가 살기 싫구나. 죽고 싶구나. 뭐 아이가 하는 말을 그대로 물음표로 되돌려주면요. 그게 아이가 어쩔 때는 그냥 그냥 뭐 막 입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할 때도 있는데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객관적 인식도 되고요. 그냥 그렇게 문장 한번 쳐주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이 내 말을 좀 수용해 주시는구나 라는 좀 따뜻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제 좀 이 기저귀 용어 쓰는 좀 요령을 아셨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와 교감을 이루는 적극적 듣기인데 아까 사례로 돌아가서 해볼게요. 그렇구나. 자퇴하고 싶구나.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제일 잘 쓰시는 왜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그런데 이런 말보다는 근데 왜 자퇴하고 싶은지 또는 왜 학원을 그만두고 싶은지 왜 살기 싫은지 왜 친구랑 싸웠는지 좀 이유를 말해줄 수 있을까? 그래야 엄마가 널 도와줄 수 있지. 그래야 아빠가 널 도와줄 수 있지. 이렇게 이 이야기를 듣는 이유는 널 도와주고 싶어서야. 혼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런 메시지를 전달만 해주셔도 아이가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럴 때 이제 계속 그렇구나 이렇게 좀 맞장구 추임새 넣어주시면서 고개 끄덕이시면 더 아유 그랬구나 이렇게만 해도 그냥 이제 말이 술술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죠. 이제 다 들어보니까 진짜 이유를 알았어요. 뭐 학교 가기 싫은 이유, 자퇴하고 싶은 이유, 이제 그 이유를 알아야 그거에 맞는 해답, 조언을 주시죠. 그때 나 메시지로 전달법이라는 건 네가 그래서 너가 아니라 그 주어를 엄마 생각에는 아빠 생각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아이들이 아까 제일 싫어하는 소통 유형 기억나시죠? 비난, 비판 받는 느낌이 아니라 이건 그냥 엄마의 생각, 아빠의 조언일 뿐이에요. 그래서 한결
이제 충고를 열린 마음으로 해결법을 좀 이렇게 진짜 이런 방법이 있었네 라고 듣는 거죠. 이제 좀 이해하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돌발 상황이 있습니다. 뭐냐면 엄마 메시지, 나 메시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라고 제안했는데 아이가 그 제안을 따르지 않아요. 그럼 이제 좀 말다툼이나 이제 충돌이 생길 수 있겠죠. 여기서 의견이 다르니까 이럴 때 충돌을 협조로 바꾸는 지혜, 선택 A와 B의 기술이 있는데요. 선택 A와 B의 기술 잘 활용하는 방법 보이시죠? 첫 번째는 대립과 갈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법을 A와 B 두 가지로 제안합니다. 근데 그때 A는 자녀 입장에서 B랑 비교했을 때 실천하기 어렵고 손해가 될 만한 거. B는 자녀 입장에서 A랑 비교했을 때 실천하기 쉽고 이익이 되는 거. 그런데 실은 부모가 바라는 걸 제안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또 감이 안 오시니까 제가 구체적인 이제 좀 제 사례를 들어보면 이제 제 아들이 중학생 때 이제 학교 갔다가 학원 가기 잠깐 틈에 아이들 뭐 하죠? 그렇죠. 막 스마트폰 삼매경에 빠져서 막 게임합니다. 뭐 교복도 벗지 않고요. 그냥 가방 아무 데나 던져놓고 막 하는데, 저는 이제 가기 전에 저녁을 먹으려고 막 저녁 준비하는데, 제 신조가, 그래도, 아무리 바빠도 그리고 아무리 잠깐 쉬는 거라도 저녁 식사는 가족이 함께 준비해야 된다는 좀 그런 신조가 있어요. 그런데 게임 삼매경에 빠진 아들한테 아들 저녁은 엄마가 준비할 테니까 네가 좀 수저랑 젓가락만 놔줄래? 이러면 아들 반응이 어떨까요? 그렇죠. 보통 귀찮아 그런 거 좀 엄마가 좀 너무 안 돼? 그러든지 뭐 대꾸도 안 하든지 몰라 나 지금 이거 해야 되니까 좀 엄마가 해 이러면 저도 이제 화가 나죠. 그럴 때 제가 쓴 선택 A와 B가 뭐냐면 아들 오늘 이제 지금 엄마가 저녁을 할 건데 네가 그냥 오랜만에 효심을 발휘해서 저녁상을 다 차려줄래? 아니면 수저랑 젓가락만 놔줄래? 이렇게 얘기했더니 아들이 그렇죠. 엄마 내가 미쳤어? 저녁상을 다 차려주게? 당연히 수저랑 젓가락만 놔주지. 그래 알았어. 뭐 그럼 이따가 좀 그것만 도와줘. 이랬더니 나중에 이제 그거 놀 때 되니까 군말 없이 와가지고 기쁜 표정으로 놔주죠. 이런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스마트폰 때문에 이제 고민이신 부모님들 많은데 이제 보니까 스마트폰 하다가 한 30분 후에는 맞춰야 돼요. 그럴 때 선택 A와 B 지시나 명령으로 30분 후에는 이제 스마트폰 꺼라 맞춰라 이렇게 지시 명령하면 아이는 더 끄기 싫고 이럴 때 선택 A와 B의 기술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오, 정답을 알아맞히신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쓰면 좋습니다. A는 바로 이거죠. 지금 바로 마칠래? B. 30분 후에 마칠래? 원래는 이제 부모님도 30분 후에 마치는 거죠. 그럼 당연히 30분 후에 마칠게.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가 딱 끝나면 되는데 3번. 최종 선택은 반드시 자녀가 하도록 유도해야 상호 협의의 효과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이렇게 이제 제안했는데 갑자기 아이가 이제 돌발 상황. A와 B 두 가지 따르지 않겠다 그럽니다. 싫은데 나 30분에 못 맞춰. 이거 오늘 할 거 많아. 이러면 그때 당황스럽죠. 그렇다고 이제 스마트폰 때문에 싸우면 이제 스마트폰 전쟁이 되고 그럴 때 추가적인 대화의 기술은 바로 이겁니다. 그렇구나. 이때 또 수용화법이 들어와야죠. 우리 아이 마음을 한 번 더 읽어준 다음에 그렇구나. 네가 오늘은 스마트폰으로 하고 싶은 게 많구나. 알았어. 네, 여기까지는 이제 인정해 주는 건데 여기서 이제 제안을 하셔야죠. 뭐라고? 그럴 때 이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네가 제안해 줄래? 너랑 엄마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최종 선택권을 자녀한테 주신 거죠. 그럼 이제 자녀가 좀 놀랍고 당황하기도 합니다. 맨날 지시나 명령만 하던 부모님이 갑자기 그렇게 좀 선택권을 넘겨주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이렇게 반응해요. 내가?
그래 네가 좀 해봐. 그러면 좀 생각하다가 기회다 싶어서 3시간 이렇게 통 크게 불러보면 이때 다시 선택이에 비해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3시간? 3시간을 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건 안 돼. 그러면 오늘 사용 시간이 너무 많아서 내일 아예 스마트폰 쉬어야 되거든. 엄마는 1시간만 더 했으면 좋겠는데 1시간 어때? 그럼 2시간 이제 막 애가 딜을 들어오겠죠. 이때는 한계선을 단호하게 그어줘야 됩니다. 1시간이 싫으면 그냥 뭐 지금 바로 끝내던가 아니면 내일 좀 쉬던가 디지털 디톡스를 하던가 이러면 대부분 이제 자녀가 알았어 1시간 하고 이렇게 마무리가 잘 되는 거죠. 그게 바로 4번 자녀가 A와 B 중 아무것도 따르지 않겠다고 할 때 추가적인 대화의 기술을 쓰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제 삼통대화법 감이 좀 오시죠? 이 삼통대화법 말고도 알려드리고 싶은 소통의 기술이 많지만 이건 7강에 걸쳐서 소개할 예정이니까 계속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1월 3일 수요일에는 맞춤형 솔루션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 강의를 시청하시다가 생긴 궁금증 아니면 우리 아이한테 딱 맞는 그런 맞춤형 비법이 궁금해요 이러신 분들은요, 여기 나가는 자막으로 참여 신청 또는 뭐 궁금증 모두 좋습니다. 보내주시면 하나하나씩 소중하게 보고 답변 드릴 거고요. 궁금증은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